예, 모의고사 시간입니다. 다운받으시고요. 출력하시고요. 문제 푸시고요. 답 맞춰보셨습니까? 이제 저랑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신뢰원칙 요건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서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됩니다.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 없고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처리해야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청의 공적 견해, 즉 선행 조치랑 그 액션, 처리 사이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처분을 행정청이 하고 이로 인해서 국민은 뒤통수 맞고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신뢰보가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 행정청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믿었는데 그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뭐 행정청을 속여 먹었다, 사위 방법이죠.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 은폐죠.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청의 선행 조치를 유발시켰다, 이런 경우는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위미탁이 있었다면 수임 수탁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번에 개인이 행정청 견해 표명을 믿고 이에 상응하는 어떤 행위, 처리, 액션, 4번의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믿은 개인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부관 틀린 것 1. 처분을 하면서 처분과 관련된 소재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부재소특약 허용될 수 없어요. 부재소특약 무효입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합의하자. 그럼 내가 좀 더 줄게. 너 뭐 처분 좀 해주면 되겠냐? 대신 소송 청구하지 말자. 합의하에 소권은 포기할 수 없다. 부재소특약 무효다. 이번에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 관련이 없어 있다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러한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과 상대방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한 형식을 취했다. 법치행정 원리에 반합니다. 위법합니다. 예, 사법상 계약도 부당결부 안 되고요. 부관도 부당결부 안 됩니다. 부관에 부당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사법상 계약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위법이죠. 3번, 2번 틀렸어요. 3번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 매립 준공 인가 중 매립지 일부 국가 규속 간척사업 준공 인가내주면서 국가에 좀 줘라, 지자체 좀 줘라, 이거 법률 효과 일부 배제이기 때문에 독립된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4번에 부담과 조건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부담이 국민에게 훨 유리합니다. 부담을 이행치 않더라도 본체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해 버리고요. 부담을 불이행했다고 본체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부담이 국민에게 유리하죠. 그래서 뭐 하냐? 부담으로 해석하자. 이게 우리 다수설의 입장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선지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행정기본법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의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처리하거나 기간 경과 등 때문에 소멸할 때까지는 유효로 통용이 된다. 뭐예요? 공정력입니다. 유효다는 겁니다. 취소할 때까지, 처리할 때까지, 기간 경과로 소멸될 때까지 유효한 겁니다. 다만 무효는 없어요. 자, 2번에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 조건기한, 부담 처리권 유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없어요. 재량에는 붙일 수 있으나 재량이 없으면 법에 근거 없이 못 붙입니다. 3번 새로운 법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그 법 효력 발생 전에 완성, 법 효력 전에 완성, 종결된 사실,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정 소급하면 안 되죠. 진정 소급 금지입니다. 4번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 제3자 이해관계를 잘 고려해 주면 되겠습니다. 뭐 너무나 좋은 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격번에 한국자산공사 공매 통지는 처분이
아닙니다. 공매는 처분입니다. 공매하기 전에 공매 통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공매 통지는 공매 처분의 절차에 해당됩니다. 성립 요소,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중 절차에 해당됩니다. 니은번에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 위반 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과징금 부과 기준은 법규입니다. 시행령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준액은 확정액이 아니라 상한액이죠. 왜 상한액입니까? 과징금이 재량이라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디귿번입니다. 행정 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절대 안 됩니다. 지도를 따르지 아니한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는 조금도 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리을번 행정 계획과 관련 이익 형량을 했는데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 행정 계획 결정은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계획과 관련된 형량을 했어요. 형량을 안 했어요. 이거 뭐라 그래? 형량 혜택 했는데 주요 형량 하나를 빼먹었어요. 누락. 형량의 흠결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객관성이 없어요. 정당하지 않아요. 오형량이라 합니다. 모두 다 위법이 되겠습니다. 예, 틀린 걸 물었기 때문에 격번, 니은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1번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때에는 미리 알려줘야 돼요. 우리 당신 조사 나갑니다. 무슨 법에 따라 조사 나갑니다. 자,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혹은 조사 목적을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 사전 통지하게 되면은 조사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조사 들어가자마자 보세요, 보여주거나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때는 조사에 응한 것 아닙니다. 자발적인 협조죠. 상대방은 조사를 거부할 수 있고요. 응답을 안 하면 거부한 걸로 본다.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에 조사원은 사전에 미리 통지해준, 발송해준 사항만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전에 통지한 사항과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 내용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서면 구두로 통보한 뒤에 추가 조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기관의 장은 규정에 따라 자율 신고를 하는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 기준을 잘 준수한 자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한 조사를 감면한다라거나 행정 혜택을 준다라거나 세제 지원을 한다라거나 이러한 당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행정이 옳은 것 1.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새로운 권리, 능력, 기타 포괄적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 틀렸어요. 명령적 행정행위는 인간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회복해주는 하명, 허가, 면제고요. 형성적 행정행위가 새로운 권리나 능력이나 법률상의 지위를 발생, 변경, 소멸시켜주는 특허, 인가, 대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령적 행정행위의 수명자가 하명에 따라 과해진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의해 의무가 강제 또는 처벌, 즉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다음 명령적 행정에는 제재 강제 대상은 되지만 위반한 그 행위는 유효, 사법상 행위는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하죠. 유효란 얘기입니다. 제재 강제는 받습니다. 3번의 공법상 대리는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지 본인 의사에 따른 대리가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대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할 리 있나요?
공매 같은 게 지금 대리인데 저 대리 그 공매 좀 해주세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정 대리고요. 4번의 명령적 행정에는 타인을 위해 그 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하는 행위. 이게 지금 인가죠. 타인을 대신하는 행위, 대리죠. 근데 인가랑 대리는 여러분들 형성적 행정행위지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대집행 옳은 것 1.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후 행한 2차 개고는 대집행 기한의 연기 통지입니다. 1차 개고만 처분이고요. 2차, 3차 개고는 처분이 아니라 단순히 개고를 연장했을 뿐입니다. 2번 철거명령과 개고 처분은 한 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통과. 3번 행정청이 대집행 방법으로 철거 의무 이행을 실현할 수 있으면 부수적으로 대집행 과정에서 점유자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기본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그죠? 쫓아낼 수 있는데 이때 별도의 권원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별도의 권원 필요 없고요. 이때 경찰관의 도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4번의 후행 처분인 영장 발부 통보 처분의 소송에서 선처분인 개고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개영 실비 개고 영장 실행 비용 징수 합쳐 대집행이라는 하나의 법 효과를 완성시킵니다요. 따라서 하자 승계가 쭉 이어지죠. 개고의 하자를 이유로 영장에서 다투는 겁니다. 영장의 하자를 이유로 뭐 실행 비용 징수 다 다툴 수 있습니다. 자, 옳은 건 2번만 옳습니다. 쫓아낼 수 있고요. 3번. 예. 8번입니다.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돼 있어요. 1번 취소 명령제는 없어요. 이제 많이 나왔던 거죠. 예. 처분을 취소 심판에서는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재결, 취소 변경, 취소 명령 재결은 없고요.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무효동 확인 심판은 무효 확인 재결이 있겠고요. 의무 이행 심판은 처분 재결이 있고 이행 재결, 처분의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정답은 1번, 뭐 2번의 처분 변경 명령, 3번의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 좋습니다. 9번입니다. 행정행위 성립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라고 돼 있고요. 1번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선결 문제로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병합이 되었어요. 취소부터 되어야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취소가 선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 부당이득이 되는데 합쳐졌대요. 어디에? 행정법원에. 자, 그 처분의 인용을 위해서 소송 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되는 거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부당이득이 지금 같이 들어와 있죠. 이때 여기서 취소가 되면 되는 거지요. 뭐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확정 판결이 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제 2번입니다. 하자 있는 수입 승인의 기초, 수입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시킵니다. 자, 수입 승인이 잘못됐는데 수입 면허를 받았군요. 자, 취소 사유가 되겠죠. 이때 당의 수입 면허가 무효가 아니라면 무면허는 아닙니다. 운전면허, 무면허 아닌 것처럼 이 친구도 무면허 수입이 아니죠. 이 친구가 아니라 이분. 3번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 유해물로 결정하고요. 효력 발생시를 명시 고시하면 그 시점에 처분은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꼭 안 날은 아닙니다. 왜? 이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 일반 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 전입신고만을 해둔 주민등록지에 등기 취급 방법으로 우편물이 도달
우편물이 도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틀렸어요. 이 판례 좀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할 판례인데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전입신고가 돼 있는 주민등록지로 서류 등을 송달했다. 그럼 송달이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법원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4번 선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행정강제 옳은 것 1. 공법인이 대집행권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지출한 비용을 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로 안 됩니다. 강제징수해야지요. 이번에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인 압박, 간접적 의무 이행을 확보한 수단인 행정벌과 달리 의무이행 강제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항상 직접강제다. 말도 안 되죠. 직접강제라는 것은 직접강제가 따로 있는 거고요. 간접적 수단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거냐 아니냐를 꽤 묻기 때문에 여러분들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4가지가 있어요. 대집행 있죠. 직접강제 있죠. 3번째 뭐가 있어요? 강제 징수가 있죠. 4번째 뭐가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이 4가지가 직접적인 거고요. 이행강제금을 포함해서 다 간접적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은 행정벌이에요. 특히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은 또 여러분들이 간접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행정형벌은요. 그러면 행정형벌은 직접적이죠. 이렇게 말하는데 행정형벌 간접적이에요. 간접적 수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간접적 수단. 3번에 관계법에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입니다. 중지 의무니까 부작위 의무가 되겠고요. 대집행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4번에 재범 위험성이 현저한 상대로 긴급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기간 동행 보호를 허용한 사회안전법 이게 즉시강제입니다. 재범 위험이 있다. 재범 위험이 있다.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대. 이 사람 단기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때 영장 없이 가능합니다.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게 지금 우리 헌재 입장인데 영장 없이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지금 이 4번 선지 말고 또 있죠. 많이 나온 거. 예. 음반, 비디오, 게임물의 수거, 폐기에 관한 법률 거기서도 이제 영장이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도 영장 없어도 된다 이랬는데 대판만 조심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원칙으로 필요하다. 다만 정당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꼭 구분하세요. 자, 11번입니다. 하자 틀린 것 1. 조례 재정권 범위를 벗어나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지자체장이 처분을 합니다. 처분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국가 사무를 조례로 만들 수도 있어요. 위임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위임이 없다면 자치 사무만 만들어야지 감히 조례로 국가 사무를 만들어. 그러나 그 조례가 법원으로부터 위헌 위법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장은 자신은 판단권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자기가 무슨 판단권이 있다고 이건 위헌 위법인데 이거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자체가 권력분립 위반이죠. 그래서 그대로 했다면 이건 중대한 하자지만 명백한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과세청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취소 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안 돼. 취소의 취소는요.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되는데 국민에게 이렇게 부담적 처분, 세금 부과 이런 것들은 취소의 취소가 안 된단 말이에요. 3번에 행정처분에 대해 근거법이 위헌이란 이유로 무효확인소가 청구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 판단하지 말고 기각입니다. 이거 뭐 아주 중요하지요. 예, 처분의 근거법이 위헌이면 여러분들 그 처분은 취소밖에 안 돼요. 근데 무효등 확인소를 청구했어요. 대한민국 어떤 변호사가 이 바보 같은 변호사가
불가증력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렇게 불가증력이란 말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당연히 불가증력이 발생한 처분이에요. 그래서 무효소송 청구한 겁니다. 법원은 심리할 필요 없죠. 네 말대로 근거법이 유효이라 치자. 그래도 이 처분은 취소밖에 안 돼요. 기각. 심리하지 않고 각하 기각. 기각이 포인트예요. 4번에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할 경우 행정행위 하자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데 그래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만 행정에 쓸데없는 반복 피하고 능률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허용하지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정보공개법 틀린 것 1. 정보공개 우송 비용은 실비 범위에서 청구인 부담. 그렇습니다. 청구인 부담이에요. 2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는 정보인 경우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3번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 정보 공개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됩니다. 소송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통계 자료는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게 지금 보안관찰 통계 자료는 이게 자칫 이적 단체라거나 뭐 스파이 다른 나라 이런 쪽에 넘어가면은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국가의 안위가 걱정이 된대요. 그래서 공개하지 마라. 이게 지금 우리 재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정답은 4번 틀렸어요. 13번입니다. 행정작용 옳은 걸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번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라도 그 계획 확정 후 어떤 사정 변동이 있다면 지역 주민은 계획 변경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국민들에게 계획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계획을 바꿔달라. 계획을 유지해달라. 존속시켜달라.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부터 이 계획 좀 시행합시다요. 경과 조치 청구권이죠. 원칙적으로 부정입니다. 예외로 몇 개 인정되고 있어요. 니은번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 수행하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좋습니다. 많이 나오죠. 예, 토지의 협의 취득. 이게 지금 도시계획법도 그렇고요. 공토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대행 취득 보상하는 법률, 혹은 뭐 토지보상법. 하여간 토지 협의 취득은 사법상 계약입니다. 디귿번 공법상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의 청구는 이 소송에서 추구하는 권리 구제를 위한 다른 직접적 다른 구제 방법이 있다면 안 돼. 안 받아줍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동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효동 확인 소송의 보충성 선생님 폐기됐잖아요. 폐기됐죠. 어느 소송에서? 항고 소송에서. 그러나 당사자 소송은 여전히 무효동 확인 소송의 보충성이 있습니다. 자, 리을번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한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계획과 양립될 수 없는 후행 계획은 취소 사유다. 무효입니다. 무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행 계획이 선 계획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근데 단 조건 후계획 행정청은 선 계획에 대한 권한청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 계획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지. 선 계획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후계획 행정청이 선 계획을 바꿔버립니까? 오히려 무효예요. 후계획이. 네. 그래서 취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정답은 옳은 것 니은번, 디귿번만 맞게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재산권의 특별한 희생, 손실보상 틀린 거. 자, 1번입니다. 공공용물에 관해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 범위 사람들이 종전보다
일반 사용이 제한받습니다. 공공용물의 일반 사용은 여러분들 반사적 이익입니다. 특별 사용이 아니에요. 일반 사용이에요. 반사적 이익입니다. 반사적 이익이 침해되었더라도 이건 특별한 손실이 아니에요. 보상 못 받습니다. 권리도 아니고요. 소송도 못 가요. 이번 공투법상 보상금 증액 소송은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은 뭐 선생님이 늘 아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A가 원고면 B가 피고고 B가 원고면 A가 피고고 토지 소유자가 원고면 사업시행자가 피고고 사업시행자가 원고면 피고는 토지 소유자다. 이거죠. 누구는 들 수 없어요. 토지 수용위원회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에서 아웃. 나가. 너는 모르잖아. 잘. 나가. 둘이 싸워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 되겠습니다. 예. 3번에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속 채취 허가를 연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속 채취 연장이요. 재량이에요. 행정청. 그러니까 꼭 이 공익사업 때문에 이 사람이 토속 채취 연장을 못 받았다라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이 사람은 토속 채취 연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거기서 이제 공익사업이 있었던 거지 공익사업이 반드시 이 사람의 토속 채취 연장 불허가의 사유로만 작용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 허가 받지 못했더라도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가해진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오케이죠? 토속 채취 연장 허가가 재량이래요. 공익사업이 없었더라도 토속 채취 연장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 없대요. 4번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 휴업한 자는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상 청구 못합니다. 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이 일단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금이 나와야 그에 따라 더 줘요, 덜 줘요라는 보상금 증감 소송으로 가는 겁니다. 무튼 재결 절차 두고 있으니 수용재결 거쳐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3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5번입니다. 국배법상 공무원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의 배상 청구권의 시효랑 관련 가해자를 안다. 우리 이제 국배법상 시효가 3년인데요. 3년 5년이죠. 안날로부터 3년인데 여기서 안날이란 피해자나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 변호사가 가해 공무원이구나. 그 불법 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다가 이루어졌구나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거 국배인데 이걸 알 수 있고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공무를 위탁받아 실제 공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위탁이 일시적 한정적인 경우에는 국배법 2조 공무원에 해당하지요. 해당됩니다. 이게 일시적 한정적 늘 나오는 거죠. 3번 헌재 재판관이 청구기간 5일이나요.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 청구를 위법하게 각하한 경우 설령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배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거라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배 책임이 있겠고요. 4번에 재량권 행사에 관해서 행정청 내부에 이런 기준을 정해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면 이에 관하여
공무원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 이른 기준에 의해서 공무원이 그 기준대로 처분했다면 공무원은 결과적으로 위법은 맞겠지만 그게 과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옳게 된 정답은요. 4번이 옳게 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내용인데요. 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되거나 기관의 경과대로 소멸될 때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공정력이죠, 공정력. 1번입니다.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내려진 시정명령은 이행치 않아 시정명령 이행치 않아 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 형사법원은 시정명령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공정력은 여러분들 효력만 문제가 되는 거지 위적법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위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연령 미달의 결격자가 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했어요. 예. 형사법원은 무면허라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유효지. 운전면허는 그래서 무면허라 할 수가 없고요. 3번에 조세 과원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에서 민사법원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어. 하여간 효력 부인 못합니다. 위적법은 괜찮아. 효력은 따라줘야 됩니다. 일단 유효다라는 전제로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처리해줘야 됩니다. 자, 3번 옳지 않습니다. 4번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민사법원에 국배를 청구하게 되면은요, 민사법원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취소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정답은요,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네요. 17번입니다. 질서 위반 행위와 과태료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과태료부가 징수 재판 집행 질서법과 타법이 충돌합니다. 질서법 우선입니다. 질서법이 더 센 법입니다. 2번 과태료 사건은 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빼고는 당사자 주소입니다. 여기 행정청 소재지 이런 말 들어가면은 현혹되면 안 돼요. 당사자 주소지. 3번 민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건 질서법상의 과태료 아닙니다. 이건 민사상의 문제지요. 틀렸고요. 4번의 과태료에는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있어요. 소멸시효 5년, 제척기간도 5년입니다. 행정청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상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시효 있습니다. 5년이죠. 18번입니다. 행정절차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면 이유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유 제시하지 않는 거 세 가지 무조건 암기죠.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 상대방이 이미 이유를 알고 있는 경우, 긴급이죠. 이 세 가지 중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나중이라도 이유 제시를 요청해 오면 이유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다음 이거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은 신청해 와도 안 해요. 이유 제시 안 합니다. 이번에 행정청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사전 통지 안 합니다. 그렇죠? 긴급, 안전, 복리, 그다음에 이유 제시할 필요 없다, 성질상 곤란하다, 명백히 불효하다, 그다음에 일정 자격이 없어지는 처분을 재판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시켰을 때 사전 통지 없이 처분해버릴 수 있습니다. 예. 3번에 국공법상 직위 해제 처분의 경우 사전 통지 등의 행정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데 두 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직위 해제, 여기 나오는 직위 해제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보직 해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직위 해제 똑같죠? 직위 해제하고 보직 해임 처분은 집에서 대기에 이건데 아직은 징계를 하지 않은 거지요. 행정절차법을 아직은 준수할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에 법령상 청문이 요구되는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한 침해적 처분은 위법하다. 예, 우리 법원의 입장인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근데 이제 판례는 청문일에 불출석했다라는 이유로 청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왜 그랬어요? 사건이. 청문서가 돌아왔기 때문이죠. 청문서가 반송되었어요. 그래서 출석을 안 했단 말이에요. 청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냥 안 해버려요. 행정절차법 규정이죠. 자, 정답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9번입니다. 행정소송제도 틀린 거라고 돼 있어요. 자, 중앙노동위원회 처분, 피고는 합의제 행정청 중앙노동위원회다. 틀렸죠? 그래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합의제 행정기관 자체가 피고가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 맞아요.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 맞아요. 하지만 노동위원회 중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한테 인사랑 관련해서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취소할 걸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통지합니다. 예, 소방청장 원고 적격됩니다. 이 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한 의결과 통지는 처분이에요. 3번 법원은 당사자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인정할 때 청구 기초의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 변론 종결 때까지 원고가 신청하면 법원이 결정을 통해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4번에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 소송은 취소 소송입니다.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라는 거지. 이게 무효 소송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취소 소송이기 때문에 예, 재소견 당연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행정행위 중 형성적 행정에 해당하는 것라고 돼 있어요. 격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가기소 결정이니까 이건 확인이죠. 준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니은번의 주택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간 얘는 특허, 귀화가 특허, 개인택시 특허 따라서 형성적 행정이가 특허, 인가, 대리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만 정답이 되겠고요. 기억번은 확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해가 되겠습니다. 예, 20번까지 다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좋은 점수 받으셨습니까?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 혹은 모르는 판례 이런 것들은 연습장 혹은 노트에 옮겨 두시고요. 치유를 해야 되겠죠. 보이는 약점이니까 잘 치유하시고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